바람은 유다 산지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베냐민 지파의 언덕 마을을 스치고 지나갔다. 새벽에 냉기가 돌담 사이를 어루만질 때 엘리야다는 늘 그렇듯 먼저 깨어났다. 마을 밖 비탈길로 나가면 밀이삭이 은빛으로 흔들렸고 멀리서는 성급을 지키는 파수대의 실루엣이 하늘에 박힌 모처럼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손끝은 단단했다. 그 손이 어제는 아버지의 도와 함께 거친 통나무를 다듬었고 그저께는 형들과 물맷돌을 연습했다. 작은 가죽 주머니 안에서 둥근 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았다. 엘리야다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계단식 밭이 시작되는 돌계단 위에 있었다. 집안에는 두 가지 냄새가 늘 뒤섞여 있었다. 하나는 구운 보리떡과 올리브 기름의 향, 다른 하나는 무두질한 가죽과 쇠붙이에서 나는 날 선 냄새였다. 그의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아 군용 가죽끈과 칼집을 만들었고 삼촌은 활 시위를 고르게 꼬아 팔았다. 그들 모두가 말하길 베냐민의 사람은 신속해야 한다. 신속함은 단지 발의 빠르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눈의 명료함을 뜻했다. 무언가를 보고도 머뭇거리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다가 어릴 적부터 배운 율법 다음의 가르침이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시편을 읊조렸고 식탁 위에는 굳은 빵과 꿀, 올리브가 올랐다.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엘리야다에게 율법 두루마리의 한 구절을 외우게 했다. 글자를 그리는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말은 정확했다. 길을 떠날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되새겨라. 그 말은 집안의 공기처럼 새우며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방패가 기대어 있었는데 나무 심재 위를 소가죽으로 덮고 테두리를 청동으로 감싼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들었다는 그 방패는 햇빛을 받으면 노을처럼 붉게 빛났고 비를 맞으면 묵직한 냄새를 풍겼다. 엘리야다는 그 방패 앞에서 자주 멈춰 섰다. 그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말없는 증언이었다. 집안의 남자들이 어떤 시대를 지나왔는지 말해주는 각인. 언덕 아래 들판은 낮이 되면 뜨거워졌고 해가 기울면 다시 바람이 불었다. 소년들은 돌 사이에서 매끈한 물맷돌을 골라 주머니에 담고 마을 바깥의 평지로 나가 서로의 표적을 세웠다. 처음에는 너무 가까워서 장난처럼 보였지만 곧 거리가 멀어지고 돌의 속도도 달라졌다. 엘리야다는 돌을 손바닥에 올려 무게를 익히고 가죽 주머니를 한두 번, 세 번 돌린 뒤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던졌다. 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짧고 날카로운 쇳소리 같은 가 울렸고 나무 기둥에 박힌 자국은 생각보다 깊었다. 친구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확함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며 습관은 경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활의 시간이었다. 삼촌이 전해준 활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시위를 당길 때 어깨와 등허리가 떨렸다. 눈으로 쏘지 마라. 등으로 그리고 발바닥으로 쏴라. 삼촌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곧 이해가 갔다. 땅에 발을 받고 숨의 리듬을 길들이며 눈앞의 관역보다 그 뒤의 고요를 바라보는 일. 화살이 나갈 때 몸은 오히려 정지해 있었다. 날아간 화살은 오래 걸리지 않아 관역의 나무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엘리야다는 알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 정확한 일은 조용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활은 그의 안에 이미 쓰여있던 문장을 읽어낼 뿐이라는 것을. 저녁이면 마을의 어른들이 모였다. 오래전 조상들의 이야기, 기브아와 미스바와 실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이 불렸다. 무모한 용기와 지혜로운 후퇴, 망설임으로 잃은 기회와 신속한 순종으로 얻은 구원, 이야기들은 불빛에 춤추는 그림자처럼 서로 겹치고 갈라졌다. 그 옆에서 어린아이들은 졸고 젊은이들은 귀를 세웠다. 엘리야다는 할아버지의 낮은 음성을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덧붙였다.
우린 작은 지파다. 작다는 건 변명이 아니라 기억이다. 작기 때문에 더 바로 서야 한다. 그 말은 날이 갈수록 무게를 더했다. 때때로 국경지대에서 긴장 소식이 들려왔다. 상인들이 먼 도시에서 가져온 소금과 포도주 소식 사이로 작은 전투와 충돌의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성문 기둥 곁에서 눈짓으로만 이해하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럴 때면 파수대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엘리아다는 그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어둠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싸움은 검과 창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 잠을 미루고 눈을 열어 먼저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싸움이었다. 봄이 오자 언덕에는 아몬드꽃이 피었다. 꽃잎은 하얗고 속은 엷은 분홍빛이었다. 아버지는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깨어있음의 꽃이다. 아몬드는 가장 먼저 피어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다. 엘리아다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갈무리했다. 깨어있음,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큰 결심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었다. 그 무렵 그는 종종 새벽녘에 맨발로 돌길을 걸었다. 발바닥을 스치는 돌의 차가움, 흙의 거칠음, 드문드문 도단한 잡초의 물기. 그의 몸은 땅을 외우고 귀는 바람을 외웠다. 낮게 흐르는 소리들, 멀리서 들리는 양들의 울음, 물동이에 부딪히는 물의 반짝임, 모든 것이 기억 속 질서로 자리를 잡아갔다. 엘리아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음의 질서를 가르쳤다. 분노는 칼집 밖의 칼과 같다. 반드시 칼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는 그것을 훈련처럼 익혔다. 물맷돌을 던지다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오면 바로 멈추었다. 활시위를 당기다 소나기에 힘이 몰리는 느낌이 들면 화살을 내려놓았다. 침묵은 겁이 아니라 길들이기였다. 침묵을 지배하지 못하면 소리도 지배하지 못한다. 그는 그 진실을 빠르게 배웠다. 시장에서 그는 많은 얼굴을 보았다. 먼 길을 온 상인의 거친 피부, 양털을 깎은 목동의 손, 성문 앞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서기관의 쟁얼음. 어떤 날에는 레위 사람들이 재판의 공정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말하며 지나갔다. 소녀는 그 말들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돌멩이처럼 담아두었다. 돌멩이는 모이면 기초가 된다. 기초 위에서만 방패가 서고 방패 뒤에서만 사람이 산다. 이것을 그는 배웠다. 어느 저녁 갑자기 쇼파르 소리가 마을을 가르며 울렸다. 낮게 시작한 울음 같은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문간에 서서 고개를 들었고 아이들은 뛰어나왔다. 엘리아다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추어 두근거렸다. 이것은 위협의 신호가 아니라 훈련을 알리는 소리였다. 근처 성벽의 보수와 파수 교대를 위해 젊은이 몇이 차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아직은 집안의 일을 더 배워야 했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문이 열리는 듯했다. 소리가 멎은 뒤에도 귀는 한동안 울렸고 위로 올려다본 하늘은 새로이 깊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방패 앞에 섰다. 방패의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셀 수 없이 남아있었다. 각 흠집마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각 이유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더듬었다. 차가운 청동 테두리에서 시작해 가죽의 따뜻한 결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마음속에 물음이 떠올랐다. 언젠가 이 방패와 같은 무게를 내 어깨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한 서약에 가까웠다. 다음 날 새벽, 엘리아다는 혼자 비탈길을 올랐다. 동쪽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붉지도 않았고 공기는 투명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장 매끈한 돌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돌의 냉기가 손의 열을 천천히 마셨다. 그는 돌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활 대신 묵었다.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 낮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짧은 기도를 운걸거렸다. 나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흐르고 그 바람 사이로 새의 울음이 잠깐 스쳤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아직 성문 밖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때는 올 것이며 그때가 오면 그의 발은 망설임 없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해가 떠오를 즈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불을 살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새 가죽끈을 손에 쥐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빵을 떼어 먹고 꿀을 조금 찍었다.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혀끝을 스친 뒤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그림자는 목구멍 너머 어딘가에 오래 남았다. 그것은 약속 같았다. 언젠가 더 크고 분명한 달콤함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날 오후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물맷돌 연습을 다시 나갔다. 표적은 어제와 같았다. 거리도 비슷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돌을 올리는 손의 자세, 숨을 들이쉬는 타이밍, 표적을 보는 눈의 초점. 그는 관역 뒤에 고요를 본 뒤 다시 관역을 보았다. 돌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무 기둥이 깊게 울렸다. 친구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마음은 잔잔했고 발은 가벼웠다. 돌아오는 길에 언덕 위 파수대가 보였다. 낮에는 그저 검은 점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길잡이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별들이 켜졌다. 엘리아다는 지붕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자리 사이로 길처럼 흐르는 빛의 물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별 사이를 재보았다. 손가락 두 마디 사이로 하늘은 쉽게 끼어들었지만 그 하늘이 품은 넓이는 손가락으로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말했다. 아직 아니다. 그러나 곧 그 말이 가만히 가슴에 눌러 앉았다. 아침이면 또 보리떡을 먹고 가죽끈을 꼬고 물맷돌을 던질 것이다. 율법의 구절을 더듬고 분노를 칼집 안에 두는 법을 연습할 것이다. 파수대의 불빛은 때로 꺼지고 때로 켜질 것이다. 세상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사이를 오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쇼파르 소리가 다시 울릴 때 그의 이름이 불릴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그는 알 것이다. 길은 오래전부터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다만 그 길의 첫 돌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면 마을의 돌길은 구리빛으로 달아올랐다. 엘리아다는 그 시간대를 좋아했다. 햇빛이 옅어질수록 숨이 길어지고 손끝의 힘줄이 자기 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다. 낮 동안 밭과 작업장에서 쌓인 피로가 있었지만 그는 저녁에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물맷돌, 활, 방패, 그리고 침묵. 그의 하루는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 몸처럼 맞물렸다. 물맷돌은 리듬을, 활은 호흡을, 방패는 버팀을, 침묵은 내면의 질서를 가르쳤다. 처음엔 돌이 전부였다. 둥글고 매끈한 돌을 골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무게를 익혔다. 그는 주머니를 2바퀴, 3바퀴 돌리고 때론 1바퀴만 돌린 뒤 던졌다. 표적은 나무 기둥, 말라붙은 점토 항아리, 멀리 박아둔 얇은 나뭇가지였다. 돌이 공기를 가르는 미묘한 소음에 귀가 길들여지자 그는 던지기 직전의 고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마음이 정렬되는 순간 살같은 한 치의 흔들림도 줄어드는 지점이었다. 표적을 마치는 기쁨보다 그 고요에 닿는 일이 먼저였고 기쁨은 언제나 뒤따랐다. 활은 더 까다로웠다. 어깨뼈 아래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던 초기에 그는 활을 잡는 손가락의 각도를 바꿨다. 손바닥의 안쪽이 아니라 뼈에 기대듯 활의 목을 잡고 시위를 당길 때 팔꿈치가 어깨선 뒤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호흡은 셋을 들이쉬고 둘을 멈춘 뒤 하나를 내뱉으면서 화살을 놓았다. 바람이 불면 미세한 수정이 필요했다. 등줄기에 근육이 떨리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언덕과 하늘의 경계를 보았다. 수평선의 안정감이 손의 떨림을 끌어내렸다. 화살이 관역의 나무결을 파고들 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무가 낮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조용히 받아들였다. 방패는 무게로 가르쳤다. 나무심에 가죽을 씌우고 테두리를 금속으로 감싼 둥근 방패는 처음 들면 마치 비에 젖은 통나무처럼 무거웠다. 그는 방패를 들어 올리고 가장자리가 대퇴골의 바깥쪽에 톡 닿도록 위치를 조정했다. 팔만으로 버티지 않고 몸 전체가 방패를 떠받들게 했다. 왼쪽 발을 반 발짝 내밀고 오른발을 뒤로 빼되 발가락이 땅을 느끼도록 했다. 그 상태로 천천히 회전하며 햇빛을 받아보았다. 방패는 단지 막는 도구가 아니었다. 빛을 밀어내고 그림자를 모으는 벽이었다. 그 그림자 안에서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는 어렴풋이 이해했다. 마을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 붉은 불씨가 그릇 속에서 사그라질 때 드물게 짧은 격언을 던졌다. 먼저 보는 자가 먼저 산다. 달려드는 칼보다 무너지는 마음이 더 빠르다. 물러섬을 배운 자만이 전진을 결정할 수 있다. 엘리야다는 그 말들이 딱딱한 뼈처럼 느껴졌다. 오래 씹으면 국물이 나오는 뼈. 그는 그 말들을 오래 씹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조금 더 낮게, 호흡은 조금 더 길게 변해 있었다. 훈련은 장난을 벗어났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그는 또래 몇 명과 함께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매캐한 흙냄새가 올라오고 작은 돌들이 발밑에서 똑똑 소리를 냈다. 각자 물가죽병을 메고 말린 대추를 허리끈에 묶었다. 산등성이에 오른 이유는 한 가지였다. 오래 버티기. 햇빛이 기울기 전까지 서서 앉아서 다시 서서 방패를 들고 한 줄로 서 있는 연습이었다. 팔이 타 들어가고 종아리가 타이트해질 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위로가 아니었다. 견뎌야 한다는 합의의 소리였다. 견딜수록 어깨 위에 불이 사그라들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덜컥거리지 않았다. 그는 또한 두 가지 걸음을 배웠다. 하나는 소리 없는 걸음, 발바닥 바깥쪽부터 땅에 닿아 중심을 안쪽으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건조한 갈대밭이나 돌이 많은 비탈길에서 유용했다. 다른 하나는 무게를 나누는 걸음, 방패와 창, 활과 화살집, 물가죽병의 무게를 어깨와 등에 분산시키며 체력의 낭비를 줄였다. 소리 없는 걸음은 귀를 열었고 무게를 나누는 걸음은 몸을 보존했다. 밤길을 지나 랜턴 불빛이 성문 위에서 샛별처럼 흔들릴 때 엘리야다는 자신이 이미 길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윤리도 훈련의 일부였다. 들짐승을 사냥할 때 그는 한 번에 끝내는 법을 익혔다. 불필요한 상처를 늘리지 않는 일, 표적 앞으로 아이들이 다가오면 활을 내리고 시위의 장력을 풀었다. 화살 끝을 땅으로 향하게 하는 규칙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반복할수록 몸 깊이 새으며들었다. 분노가 손끝에 몰리면 멈추고 조급함이 발뒤꿈치를 들썩이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는 작은 지파다. 작은 것은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더 단단해야 한다. 단단함은 강함과 같지 않았다. 단단함은 결을 알고 지키는 일이었다. 하루, 둘, 열흘, 한 달, 시간은 군사를 베어냈다. 엘리야다는 표적과의 거리를 늘렸다. 처음엔 20걸음, 다음엔 30걸음, 그리고 40걸음.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와 얼굴을 때릴 때의 차이를 외웠고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와 사선으로 내려앉을 때의 그림자 길이를 눈으로 재었다.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었다. 보아야 할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는 칸막이가 생긴 것이었다. 칸막이 너머는 소음, 이쪽은 대상. 칸막이를 세우는 데에는 침묵이 필요했고 침묵을 유지하는 데에는 호흡이 필요했다. 한낮에 열기가 잦아들던 어느 저녁, 그는 나무로 만든 얇은 방패를 등 뒤로 돌려매고 조심스럽게 뒤로 걸어가는 연습을 했다. 뒷걸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색했다. 수십 걸음을 가면 목덜미가 굳고 복사뼈가 저렸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레 계속했다. 전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싶었다. 물러서며
방향을 틀며 자세를 낮추며 다시 앞으로 내딛는 흐름. 그 흐름이 손에 익을수록 마음은 더 이상 칼날처럼 예민해지지만은 않았다. 칼날의 두께가 생겼다. 쉽게 휘지 않는 두께. 그의 이름은 아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장정들이 모여 겨루는 날 그는 물맷돌로 3번 연속 얇은 도자기 조각을 쳤다. 박수는 크지 않았으나 몇몇의 눈빛이 오래 남았다. 한 노인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고요를 잃지 말아라. 고요를 잃으면 돌도 길을 잃는다. 엘리야다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칭찬이자 경고였다. 칭찬은 가볍고 경고는 무거웠다. 그는 가벼움을 흘려보내고 무거움을 주머니에 담았다. 밤 훈련은 여름의 끝자락에 시작됐다. 별빛이 충분히 밝은 날에만 소수만 불렸다. 엘리야다는 방패와 짧은 창을 들고 지정된 모임터로 갔다. 은빛 풀잎이 다리춤을 적셨고 부엉이가 낮게 울었다. 지도하는 이는 톡톡 튀는 말 대신 손짓을 썼다. 멈춤, 전진, 좌, 우, 낮춤. 간결한 움직임들이 한 줄의 몸을 이끌었다. 한참을 돌고 서기를 반복한 후 그들은 작은 언덕의 그림자 뒤에서 호흡을 맞추었다. 지금 무엇을 보느냐? 작은 목소리가 물었다. 답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 냄새, 바람의 방향, 땅의 미세한 굴곡. 보이는 것만 믿지 않기로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약속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엘리야다는 활 시위를 풀어 기름칠을 했다. 물기는 시위를 약하게 만든다. 낮은 처마 아래에서 그는 천천히 실을 비벼 기름을 먹였다. 손가락에 남은 기름의 냄새가 진득했다. 빗소리는 처마 끝에서 단정하게 떨어졌다. 그 리듬에 맞춰 그는 활의 목을 어루만졌다. 도구를 돌보는 일은 자신을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름을 먹이고 터질 곳을 미리 눌러보는 일. 그는 그날 훈련이 단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방법을 찾는 길임을 또렷이 이해했다. 가을 초입, 수확의 기쁨이 마을 골목마다 가득하던 어느 날이었다. 성벽 보수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작은 명단이 돌아다녔다. 엘리야다는 명단이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번엔 젊은 피가 필요하대. 그는 기대와 절제를 동시에 가슴에 담았다. 그러나 막상 종이 조각이 그의 앞을 지나갈 때 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실망은 짧았다. 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한 안도였다. 아직 더 다듬을 수 있다는 안도. 준비가 길수록 발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아직 아니다. 그러나 곧. 그날 밤 그는 방패를 등에 쥐고 언덕 위로 올랐다. 마을의 불빛이 작게 깜빡였고 멀리 파수대의 그림자가 하늘에 붙어 있었다. 그는 엎드려 땅의 냄새를 맡았다. 흙, 풀, 먼지, 아주 옅은 연기의 냄새. 코끝으로 스며드는 냄새들이 서로 겹쳐 작은 지도를 만들었다. 소리는 적었다. 바람이 갈대를 훑는 소리, 새 한 마리의 날갯짓, 아주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그 지도와 소리를 가슴에 접어넣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어두웠다. 그러나 그의 발은 더듬지 않았다. 길이 몸속으로 들어온 듯 발이 먼저 알고 움직였다. 새벽녘 그는 물맷돌 대신 빈 손으로 서 있었다. 주먹을 쥐지 않은 손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빈 손은 도구들 사이의 균형을 가르쳤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가 식었다. 그 단순한 감각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빈 손으로도 그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그의 날들은 그렇게 흘렀다. 작은 확신들이 쌓이고 작은 의심들이 닦여나갔다. 이름은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를 보는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다. 그가 던지는 돌은 더 조용했고 그가 놓는 화살은 더 단호했으며 그가 드는 방패는 더 넓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먼 곳에서 쇼파르 소리가 아주 잠깐 스쳤다. 금세 멎었지만 그 파문은 한동안 남았다.
그는 소리의 방향을 외워두었다. 언젠가 그 방향으로 걸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오래 준비된 발은 준비된 속도로만 간다. 엘리야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 준비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의 습관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활을 들어 시위를 가만히 당겼다. 화살 끝이 떨리지 않았다. 어둑한 저녁빛 속에서 그는 표적 너머의 고요를 바라보았다. 그 고요 한가운데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미래가 조용히 호흡하고 있었다. 그는 화살을 내리지도 놓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숨을 길게 고르고 있었다. 다음 장을 부르지 않으면서 바로 다음 장을 위해 늦어름 저녁 골짜기 쪽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풀잎이 한 번에 뒤집히며 은빛을 세웠고 파수대의 불이 조용히 더 높아졌다. 그때였다. 쇼파르 소리가 이번에는 멀찍이 스쳐 지나가는 잔향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높낮이를 가진 부름으로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문간에서 고개를 들었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멈췄다. 엘리야다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뜻을 담고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직 발설되지 않은 이름, 그러나 이미 기록된 이름. 해가 기운 뒤 파수교대가 이루어졌을 즈음 성문을 지키는 자가 집집마다 찾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토막을 쥐고 있었다. 축축이 젖은 가죽끈으로 묶인 그 토막에는 간결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예루살렘,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였다. 엘리야다는 토막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얹히는 걸 보고도 당장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아버지는 방패를 기대둔 벽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침묵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감사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출발은 새벽이었다. 어머니는 올리브 기름을 빵에 적셔 싸주었고 아버지는 단단한 가죽끈으로 그의 허리띠를 고정해 주었다. 허리에 찬 물가 죽병이 차갑게 살을 눌렀다. 집을 나설 때 그는 오래된 방패 앞에서 한 번 멈추었다가 그 방패를 들지 않았다. 이 여정은 그의 것이지만 또한 그를 보내는 집안의 것이었다. 오래된 방패는 집을 지키고 그는 빈 손등의 결심으로 길을 지키기로 했다. 문간에서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말씀을 잃지 마라. 그는 짧게 대답했다. 잃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돌과 흙과 바람으로 이어져 있었다. 언덕을 내려가고 또 다른 언덕을 올랐다. 낮에는 먼지가 신발끈을 희뿌옇게 만들었고 밤에는 이슬이 발등을 적셨다. 함께 소집된 젊은이들, 각자의 마을에서 나온 각자의 걸음, 이 간격을 두고 길을 공유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끔 물가죽병을 돌려 마실 때 눈인사가 오갔고 점심 무렵 그늘을 찾아 앉으면 땀 냄새와 빵 냄새와 가죽 냄새가 한데 섞였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도 들었니? 레위 사람들이 선급들을 돌며 율법을 가르친다지. 엘리야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다. 요사밧 왕의 때에 땅이 다시 말씀의 질서를 배우고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았고 미랄처럼 묵직했다. 길이 예루살렘의 흙내로 바뀌어갈수록 성의 윤곽이 조금씩 분명해졌다. 돌벽의 선, 성문 위에 앉은 깃발, 햇빛을 갈라내는 탑, 낮게 울리는 망치 소리가 이어졌고 먼 곳에서는 나팔의 짧은 신호가 오르내렸다. 성문 앞 시장에는 먼지 낀 포도 송이와 새 기름 항아리가 어깨를 맞댔고 상인의 목소리가 물결처럼 부서졌다. 엘리야다는 잠깐 걸음을 늦춰 성문 위 파수꾼의 손 동작을 읽었다. 단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도시의 호흡이었다. 성벽을 지나 처음 마주한 것은 사람들의 흐름이었다. 레위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옮기고 서기관이 작은 상 위에 잉크병을 정리했으며 군사들이 벽돌을 쌓는 인부들 틈을 조심스레 통과했다. 혼잡은 있었으나 무질서는 없었다. 각 소리는 제자리를 갖고 각 발걸음은 선을 지켰다. 엘리야다는 그 선의 감각을 마음에 새겼다.
들과 다르게 도시는 규칙을 소리로 가르쳤다. 소집된 젊은이들은 광장 한켠으로 이끌렸다. 그늘을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 아래 한 사관이 도착자들의 출신지를 확인했다. 베들레헴, 라기스, 미스바, 그리고 베냐민. 엘리아다의 이름이 그 뒤를 이었다. 사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다. 활과 방패에 익숙한 자들이라 들었네. 칭찬도 명령도 아닌 말투였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 그러나 그 확인은 콧배치였다. 그는 멀지 않은 훈련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훈련장은 돌을 반듯하게 다진 평지였고 한쪽에는 새로 세운 표적들이 줄지어 있었다. 엘리아다는 낯선 지휘의 호흡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구령은 크지 않았으나 또렷했고 줄의 간격은 일정했다. 고개를 돌리자 반대편에서는 창을 들고 방진을 맞추는 무리들이 보였다. 방패와 방패가 닿는 둔탁한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그는 알았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정확함이 집단의 고요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가 나중에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날이 저물 무렵 그는 도시의 숨결을 따라 걸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햇빛, 구리장인이 두드리는 쇠의 떨림, 빵, 굽는 집의 고소한 냄새. 모퉁이를 돌자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운데에는 펼쳐진 두루마리, 그 옆에는 문자를 가리키는 손. 레위 사람이 조용한 목소리로 읽었고 사람들은 따라 읊조렸다. 길을 떠날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엘리아다는 걸음을 멈췄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씀이 다른 음색으로, 그러나 같은 질서로 흘러가고 있었다. 순간 그는 이상한 연결을 느꼈다. 베냐민의 골짜기와 예루살렘의 골목이 한 문장 안에서 만나는 느낌.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길을 따라 걸었다. 소리는 뒤로 멀어졌지만 그 리듬은 가슴에 남았다. 다음 날 그는 활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 표적과의 거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달랐다. 도시의 바람은 건물에 부딪혀 돌아 나오고 성벽을 타고 흘러내려와 갑작스런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엘리아다는 숨을 고르고 눈으로 바람을 읽었다. 화살을 놓는 순간 관역 뒤의 고요를 먼저 떠올렸다. 화살은 조용히 나아가 나무결 속으로 들어갔다. 가까이 서 있던 장정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관은 아무 말 없이 다음 표적을 가리켰다. 반복.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깊이를 만드는 도끼질이었다. 그는 그 도끼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아다는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보았다. 성문 바깥의 작은 언덕들에 임시로 세운 파수초소, 신설된 보급창고, 그리고 성 안팎을 누비는 전달병. 누군가는 지도 위에 작은 돌을 옮겼고 누군가는 깨끗한 물을 나르는 통로를 점검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 그러나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성을 지키는 일들이었다. 그는 그 속도를 눈으로 익혔다. 고함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다만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광장에 불빛이 켜졌을 때 엘리아다는 다시 레위 사람들의 모임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멈추어 섰다. 낭독은 법을 말하고 법은 길을 말했다. 사람들은 질문했고 답은 오래된 이야기들에서 건져 올려졌다. 그 이야기들은 먼 곳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의 식탁과 내일의 거래와 모레의 재판을 붙들어주는 줄기였다. 엘리아다는 그 줄기가 군의 질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말씀이 마음을 묶듯 규율은 발을 묶는다. 묶임은 갇힘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기 위한 결속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호출을 받았다. 짧은 통지였다. 배치 변경. 그를 데려간 사관은 돌계단을 빠르게 내려가 훈련장의 반대편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표적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 서 있었다. 방패의 가장자리가 줄을 이루고 활집의 깃털이 한 방향으로 눕는다. 그는 그 줄의 중간쯤에 서도록 지시받았다. 낯선 얼굴들 사이 눈빛은 비슷했다. 각자의 마을과 집과 이야기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러나 이제 한 호흡으로 묶일 사람들. 사관은 간결하게 설명했다.
도성 주변의 순찰과 선급 간 통신 지원, 보급 경로의 확인, 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움직인다. 명확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더 큰 덩어리의 일부가 되었다. 점심 무렵 구내로 빵과 물이 들어왔다. 그가 빵을 떼어 입에 넣는 순간 먼 곳에서 나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으나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대열이 무너지지 않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관이 손을 들어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람이 한번 방향을 틀더니 나팔은 곧 멎었다. 누군가 낮게 웃었다. 시험이었군. 엘리아다도 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시험이 잦아질수록 움직임은 더 정확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해질녘 그는 성벽 위를 걸었다. 아래로는 시장의 불빛이 점점이 맺혔고 위로는 별이 하나둘 켜졌다. 성문 너머 어둠은 깊었지만 두려움의 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준비의 색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베냐민의 언덕에서 배운 고요가 예루살렘의 돌 위에서도 똑같이 살아있었다. 그는 손을 난간 위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낭독의 리듬이 방패와 방패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겹쳤다. 말씀과 질서, 두 개의 줄이 한 매듭으로 결박되는 소리였다. 밤이 깊자 그는 배치 변경을 알리는 작은 표식을 받았다. 더 큰 부대에 편성되었고 도성 외곽의 일정 구간을 점검하는 임무에 차출될 수 있다는 예고가 덧붙었다. 숫자는 적히지 않았다. 그저 선과 화살표 그리고 짧은 문장들. 그는 표식을 접어 허리띠 안쪽에 넣었다. 마음이 이상하게 잔잔했다. 어릴 적 물맷돌을 던지기 전 첫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던 그 순간과 같았다. 아직 돌은 날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손바닥의 온기는 분명했다. 엘리아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성의 돌과 돌 사이 빈 곳을 메우듯 별들이 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그는 새로운 줄의 자리를 찾아 서게 될 것이다. 명령은 짧고 걸음은 길며 소리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다음 장의 첫 문턱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아직은 싸움이 아니었다. 아직은 외곽의 선을 더 또렷이 그려 넣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선 위에 조용히 발을 올려놓았다. 아침의 나팔이 성벽 안골목마다 물결처럼 번지면 엘리아다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섰다. 돌바닥의 서늘함이 발바닥을 깨우고 물그릇 속 차가운 물이 눈꺼풀에 잔잠을 걷어낸다. 그의 침상은 군막의 입구에서 두 번째, 통로와 가까워 출입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자리였다. 밤새 들락인 보급병의 발소리, 파수교대의 짧은 신호, 멀리 작업장 망치질의 낮은 반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박자처럼 맞물렸다. 변경은 소리로 일어나고 규칙으로 움직였다. 첫 절차는 점검이었다. 방패의 가죽은 손바닥의 온기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테두리의 금속 링이 헐거워진 곳이 없는지 살폈다. 활의 목을 만지면 기름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고 시위의 결은 물에 젖지 않았는지 빛으로 확인했다. 짧은 창의 버트엔 흙이 말라붙지 않도록 천으로 훑어냈다. 장비 점검이 끝나면 침묵 낭독. 상급자가 낭독하는 짧은 규정문을 따라 입술만 움직인다. 줄에서 벗어나지 말 것. 신회, 앞서서 움직이지 말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왜곡해 말하지 말 것. 말은 간결했고 간결함이 곧 안전이었다. 오전 훈련은 지형 읽기로 시작했다. 변경 한복판의 낮은 탁자에 펼쳐진 지도는 요르단 계곡에서부터 유다 산지까지 곡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선급들 주위에 작은 붉은 점들이 박혀 있었다. 보급로, 파수초소, 보수 중인 성곽. 지휘관은 손가락으로 선을 긋되 10마디를 말로 붙이지 않았다. 여기서 여기, 그 말이면 충분했다. 엘리아다는 지도와 실제 풍경을 맞추는 법을 빠르게 배웠다. 낮의 태양이 비스듬히 기울 때 생기는 그림자의 방향,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오를 때 먼지가 그리는 길, 물길의 얕고 깊음이 푸른 빛의 층으로 보이는 방식. 지도는 종이에 있지 않았다. 그의 발, 허리, 시선에 있었다. 점심 전에는 성박 순찰과 성곽 보수 지원이 이어졌다. 새로 쌓아 올린 성돌의 틈에 석회와 모래를 섞은 반죽을 바르고 굽은 곳은 끌과 망치로 모서리를 맞췄다. 돌을 든 팔에 힘이 들어갈수록 엘리아다는 호흡을 다듬었다. 둘 들이쉬고 하나 내쉰다. 힘은 몰려들지만 숨은 흩어진다. 숨이 고르면 팔이 버티고 팔이 버티면 생각이 선다. 그는 돌과 사람의 무게가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돌은 삐뚤게 얹으면 언젠가 무너진다. 사람도 제자리를 잃으면 줄을 무너뜨린다. 경계선에 가까운 성문 바깥에는 작은 장이 섰다. 상인들이 타지에 기름과 향품을 늘어놓고 지나가는 이들의 걸음을 붙잡았다. 그 사이에는 이방의 기도문과 허물없는 제의 장식도 섞여 있었다. 장터는 냄새로 가득했다. 달콤한 향유, 짠 포도액, 말린 생선의 기름. 어떤 날은 노랫소리가 들려 병사들의 귀를 잡아 끌었다. 엘리아다는 그 앞을 지나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동료 중 누군가가 웃으며 물었다. 잠시만요. 소리나 보고 가자고. 그는 짧게 답했다. 소리는 걸음을 막지 않아.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가장자리에서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았다. 경계는 칼보다 먼저 선으로 그려야 했다. 선을 잃으면 칼은 늦는다. 오후에는 대형을 맞추는 훈련이 이어졌다. 방패와 방패가 맞닿는 각도, 어깨의 높이가 만드는 균형, 발끝의 방향이 줄을 어느 만큼 당기는지. 상급자는 구령을 크게 외치지 않았다. 팔을 들어 작은 원을 그리면 전진, 손을 낮게 흔들면 정지, 손바닥을 세우면 밀착. 간단한 신호들이 복잡한 움직임을 이끌었다. 처음엔 줄이 늘어졌다. 누군가는 반박자 빠르고 누군가는 반박자 느렸다. 엘리아다는 사이에 서서 빈 곳을 메웠다. 그는 왼쪽의 흔들림을 오른쪽으로 전달하지 않고 뒤의 조급함을 앞의 호흡에 끼우지 않았다. 미세한 충격을 몸에서 흡수해 줄의 표면으로 내보내지 않는 일. 그것이 그의 자리가 할 일이었다. 그의 이름이 대열에서 자주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베냐민. 상급자는 성을 돌다 어느 지점에서 멈춰 손짓했다. 여기. 엘리아다는 한 조스유의 선두로 잠시 서는 임무를 배정받았다. 지휘라고 하기엔 작았고 연습이라고 하기엔 날카로웠다. 그는 가장 단순한 말만 썼다. 간격, 호흡, 시선, 말 대신 걸음, 설명 대신 리듬. 조용한 지시가 통할수록 조의 숨은 길어졌다. 누군가는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소리로 명령하지 않는구나. 그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소리는 줄의 바깥으로 쉽게 흘러나간다. 그러나 리듬은 발에서 발로, 방패에서 방패로 이어진다. 밤이 오면 변경의 내규가 다시 펼쳐졌다. 부대의 기록과는 그날의 이동거리, 파수초소 교체 시간, 보급창고 입출 고량을 점검표에 적었다. 엘리아다는 종종 기록관 곁에 앉아 숫자를 읽었다. 숫자는 전쟁의 흉터를 미리 그리는 선 같았다. 어디가 얇고 어디가 두꺼운지, 어디에 힘을 더 보태고 어디서 힘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그는 알았다. 숫자와 숨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둘 다 고르게 흘러야 하고 막히면 전체가 흔들린다. 변경의 명예는 보이는 데서만 지켜지지 않았다. 파수 교대 직전의 짧은 시간, 많은 이들이 소란스레 물을 길러오거나 장비를 고쳤다. 그때 슬그머니 사라지는 자도 있고 남은 이들의 일을 조용히 덜어주는 자도 있었다. 엘리아다는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 물가 죽병이 비어있는 이의 자리 앞에 자신의 병을 내려두고 말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둔 병은 빈 병이 되어 돌아왔다. 아무도 감사 인사를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줄의 긴장은 미세하게 풀렸다. 변경의 명예는 그런 곳에서 자랐다. 누가 보는지보다 줄이 무너지지 않는지로 증명되는 자리에서. 경계의 종교적 혼탁은 때로 변경의 안으로도 스며들었다. 외곽 초소에 다녀온 이가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이상한 부적을 들고 오기도 했다. 작은 실뭉치와 금속 조각이 매달린 그 물건은 행운을 부른다고 했다. 엘리아다는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다. 저녁 낭독이 끝난 뒤 그는 그 부적을 들고 온 동료와 잠시 밖으로 나갔다. 말은 길지 않았다. 우리는 줄에 서야 해.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냥. 엘리아다는 손을 벌렸다. 동료는 부적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걸 조용히 줄 끄트머리에 불에 태웠다. 타는 냄새가 잠깐 코를 찔렀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꾸짖지 않았다. 다만 줄은 그 밤 조금 더 단단해졌다. 며칠 뒤 엘리아다의 조는 성박 도성간 연락선을 따라 이동 지점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각 지점마다 깃발의 결, 신호 횟수, 경보음의 길이가 표준과 같은지 대조했다. 바람이 거세면 깃발은 쉽게 뒤집혀 생면을 오해하게 만든다. 그는 깃발의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잡아 바람과 한 몸처럼 흔들어 보며 신호의 사이 간격을 재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감각이라 부르는 것을 그는 습관이라 불렀다. 여러 번 반복된 정확함은 우연을 내쫓고 우연이 나가면 두려움도 함께 물러난다. 그의 조는 또 한 가지 연습을 과제로 받았다. 후퇴와 전개. 얼마만큼 물러나 어디서 다시 방패를 세울지, 누가 마지막에 물러나다 누가 먼저 버텨줄지, 바람의 방향과 지면의 경사를 고려해 어느 시점에 창을 앞으로 돌릴지. 엘리아다는 뒤를 맞는 법을 자청했다. 마지막은 늘 위험했고 늦게 물러날수록 발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는 발에 불을 숨으로 덮을 줄 알았다. 뒤에서 버티면 앞에 발걸음이 고른다. 몇 번의 반복 끝에 그의 조는 흩어지지 않고 모였다. 상급자는 단 한마디만 기록했다. 유지. 그날 저녁 변경의 작은 마당에서 검열이 있었다. 갑옷의 끈은 바짝 조여 있었고 방패의 표면엔 손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상급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의 떨림이 장비의 결함보다 먼저 들킨다. 엘리아다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부끄러울 만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나치면서 상급자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내조, 내일 강화 훈련의 선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이 아니라 과제. 과제가 주어질수록 줄의 호흡은 길어진다. 밤은 짧았다. 새벽 전 그는 지도를 다시 펼쳤다. 오늘 다녀온 연락선의 지점들, 언덕, 골짜기, 물길, 바람길, 모든 것을 눈으로 더듬었다. 종이를 접어 허리띠 안에 넣는 손이 잠깐 멈췄다. 생각이 그를 스쳤다. 나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 생각은 열망이 아니라 질서였다. 아직은 훈련의 계절, 준비의 시간. 그는 그 사실을 사랑하려 했다. 준비를 사랑하지 못하면 필요할 때 준비에 배신당한다. 이튿날 아침 그의 조는 선두에 섰다. 움직임은 빨라졌고 신호는 더 작아졌다. 작은 손짓 하나에 6발이 동시에 반응하고 낮은 숨소리 하나에 방패의 각도가 조금씩 맞춰졌다. 엘리아다는 말 대신 뒤를 보았다. 뒤가 흔들리지 않으면 앞은 달려도 된다. 햇빛이 방패 위에서 깨어지고 발끝에 돌멩이가 발등을 스쳐 지나갔다. 훈련이 끝났을 때 땀은 소금이 되어 눈썹에 엷게 말라붙었다. 상급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공중에서 아주 작게 원을 그렸다. 계속. 해질녘 변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엘리아다는 군막의 입구에 서서 성문 바깥의 먼지빛 하늘을 보았다. 메마른 바람이 목을 스치고 멀리 파수초소의 깃발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첫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은 날이었다. 그러나 준비는 그날도 낡지 않았다. 그는 방패를 벽에 기대고 손을 씻었다.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떨어지며 숨이 길어졌다. 내일도 줄은 선다. 줄이 서면 그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아직 오지 않은 그때 줄의 맨 앞 또는 맨 뒤 어느 한 곳에서 그는 한 문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문장 앞에서 그는 아직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질서와 명예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보이지 않는 서약으로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군막의 등불을 낮췄다. 어둠은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색으로
내려앉았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다음 장을 부르지 않은 채 다음 장을 위해 새벽의 냄새는 평소와 같았다. 축축한 흙, 밤새 식은 불씨, 올리브 잎에서 떨어진 가는 이슬. 그러나 엘리아다의 심장 박동은 달랐다. 군막 입구에 붙은 작은 표식, 짧은 줄과 점, 그리고 알아본 이들만 읽을 수 있는 부호가 그의 이름 옆에 새로운 표정을 지어놓고 있었다. 배속 변경, 소조 샤오츠, 지휘.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오래 걸린 것은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표식의 모서리를 눌러보았다. 종이는 얇았고 결정은 두꺼웠다. 아침 점회소 상급자는 그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다만 줄이 움직일 때 그가 선두의 오른쪽으로 옮겨 서도록 턱짓했다. 그 자세 하나로 충분히 알려졌다.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시선, 새로운 책임. 엘리아다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자신의 죄에 속한 6명, 왼쪽에서 바람을 읽는데 능한 활수, 낮은 자세로 방패를 오래 버티는 장정, 손이 빠른 전달병 출신, 안정적인 호흡을 가진 노련한 병사, 그리고 아직 눈빛이 어린 신참 둘. 눈빛은 다양했지만 오늘부터 그들의 리듬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첫 지시는 단순했다. 간격. 그는 손을 들어 두 손가락 너비를 가리키고 발끝으로 반보를 밀어 보였다. 말은 적을수록 좋았다. 줄이 가볍게 교정되었다. 다음 신호 시선, 모두가 멀리에 표식을 보도록 유도했다. 가까운 발끝은 흔들리기 쉽다. 멀리 보는 눈은 발을 정직하게 만든다. 오전 훈련은 경사진 지형에서의 전개와 수축이었다. 엘리아다는 바람을 먼저 보았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좌측 한치 낮춤을 손바닥에 궤적으로 지시했다. 방패의 윗선을 살짝 기울이자 줄의 표면이 매끈해졌다. 앞줄의 왼쪽 끝이 살짝 무너지는 순간 그는 즉각 뒤에서 한 명을 앞으로 당겼다. 빈 곳을 메우는 건 늘 한 박자 빠르게. 그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시간표였다. 잠깐의 휴식 시간, 전달병 출신의 병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지휘자들은 왜 늘 적게 말합니까? 엘리아다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바람결을 가리켰다. 풀잎이 한 번에 뒤집히며 은빛을 세우는 순간이 스쳤다. 저 말이 줄에겐 더 분명하다. 병사는 미소를 지었다. 말보다 선명한 말, 리듬과 방향. 점심 무렵 그는 조원들의 장비를 다시 살폈다. 활집에 깃털이 한쪽으로 눌린 이가 있었다. 갈무리. 다시. 말은 짧았고 손은 정확했다. 새 시위를 어제보다 반마디 좁게 묶게 하고 방패의 끈을 가슴뼈보다 반 손가락 아래로 맞추게 했다. 작은 교정은 큰 차이를 만든다. 지휘의 무게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어난다. 그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몸으로 받아야 했다. 한편 가장 어린 병사 하나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엘리아다는 그를 따로 세웠다. 손을 펴라. 소녀는 어색하게 손을 펼쳤다. 빈 손으로 서본다. 엘리아다는 8번의 호흡을 세며 함께 서 있었다. 바람 소리를 샜고 먼 파수소의 깃발 각도를 눈으로 재었다. 8번째 호흡이 끝날 즈음 소년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이제 장비를 올려라. 소년은 방패를 들었다. 이번에는 방패가 손을 흔들지 않았다. 엘리아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한마디가 소년의 어깨를 조금 넓혔다. 오후 훈련은 지구력과 후퇴선 유지였다. 정해진 지점까지 나아간 뒤 합의된 손짓 하나로 반보 물러나 다시 방패를 세웠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러남과 숨 사이의 빈틈. 엘리아다는 늘 마지막 줄의 한 칸 옆에 머물렀다. 누가 흔들리면 그 틈에 몸을 넣어 시간을 샀다. 시간이 생기면 줄은 다시 선다. 줄이 서면 사소한 흔들림은 뒤로 묻힌다. 그는 자기 몸을 시간처럼 썼다. 앞으로 당겨 쓰기도 뒤로 빌려주기도 하며 해질 무렵 상급자의 검열이 있었다. 눈동자, 호흡, 발목의 각도. 상급자는 그에게 물었다. 지휘의 첫날 무엇이 가장 무거웠나? 엘리아다는 잠시 생각을 고르고 답했다. 저의 숨이 아니라 6명의 숨.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르지 않게 하라. 누르면 줄이 함께 숙인다. 대신 그 무게로 너의 발 뒤꿈치를 땅에 더 깊이 심어라. 말은 짧았지만 밤까지 오래 남았다. 그날 밤 군마가는 조용했다. 조용함 속에서 생각이 복도처럼 길어졌다. 두려움과 책임의 무게가 안쪽에서 번갈아 올라왔다. 엘리야다는 두려움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그것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해주는 일. 두려움은 문가에 앉게 하고 책임은 중앙에 앉게 했다. 문가는 바깥 공기를 살피기 좋고 중앙은 불빛이 닿기 좋다. 그는 작은 칼을 꺼내 방패끈에 울을 다듬었다. 규율은 가죽을 다듬듯 가장자리를 곧게 하는 기술이었다. 가장자리가 곧아야 중앙이 숨을 쉰다. 새벽 전에 사관이 잠깐 군막을 들쳤다. 지침 변경. 내일 외곽 동쪽 구릉지 보급선 사전 점검. 내 조가 앞장. 떠오르는 해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 엘리야다는 짧게 대답했다. 명. 잠이 도망갔다. 그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차갑지 않았다. 차분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줄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침 준비는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그는 조원들에게 각자 2문장씩 내게 했다. 하나, 오늘 자신이 할 가장 작은 정확함. 둘, 팀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 하나. 돌아온 대답들은 간결했다. 시위를 한마디 덜 당기겠다. 후퇴할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들지 않겠다. 바람을 2번 더 보겠다. 농담을 줄이겠다. 엘리야다는 그 말을 종이 대신 마음에 적었다. 작은 정확함이 쌓이면 줄의 길이는 배가 된다. 출정 전 최종 점검에서 그는 어린 병사의 방패끈을 다시 만졌다. 괜찮다. 말과 함께 손이 놓였다. 창끝에 빛이 얇게 맺혔다. 성문 밖으로 나갈 때 도성의 바람이 모서리를 파고들었다. 바람은 늘 그렇게 했다. 빈틈을 시험하고 약한 곳을 찾는다. 엘리야다는 방패의 각도를 한 치 낮추며 줄의 표면을 매끈히 했다. 대열의 숨이 길어졌다. 동쪽 구릉지로 향하는 길은 완만했다. 발밑의 자갈이 귓속에서 단정한 소리를 냈다. 그는 선두에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빠름과 느림의 유혹을 동시에 끊고 한 박자의 고집으로 줄을 이끌었다. 갈림길에 이르자 그는 손을 들어 좌측의 얕은 홈을 가리켰다. 수레바퀴가 자주 다닌 흔적, 보급선의 가장자리가 그려낸 연필선, 그 선을 따라가면 물길과 그늘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휴식 지점도 그 선의 호흡 위에 있었다. 그는 그 호흡에 맞춰 물을 짧게 외쳤다. 주머니가 오고 갔다. 대화는 없었다. 물이 말 대신 말했다. 첫 번째 점검 지점에서 깃발의 결이 표준보다 약간 무거웠다. 그는 깃발대를 뽑아 각인을 확인하고 결을 반 바퀴 올렸다. 바람이 바뀌었을 때 신호가 뒤집히지 않도록. 2번째 지점에서는 경보음의 간격이 길었다. 그는 쐐기를 빼고 종을 바로잡았다. 소리가 곧아졌다. 3번째 지점에서는 토양이 축축했다. 작은 미끄럼이 줄을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발끝을 낮게 손짓했다. 줄이 동시에 낮아졌다. 잘 배운 몸들은 작은 손짓에 큰 길을 낸다. 전고를 조금 지난 시각, 하늘의 흰빛이 구릉의 경계를 하얗게 과장했다. 그림자가 얇아지자 피로가 멀리서 걸어왔다. 그때 엘리야다는 뒤를 보았다. 6명의 숨. 그는 속도를 반 박자 내렸다.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속도를 낮추는 일은 물러섬이 아니라 유지였다. 유지가 되면 더 멀리 간다. 3번째, 휴식지에서 어린 병사가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지휘자도 두렵습니까? 엘리야다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다. 병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두려움을 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줄 안에서 제자리에 앉힌다. 오늘은 문가에. 병사는 미소를 조금 지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점검 지점에 닿았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잠깐 멎더니 북쪽에서 얇게 새우며 들었다. 깃발이 흔들리며 색면을 거꾸로 보여줄 뻔했다.
엘리야다는 반 박자 빠르게 깃발대를 회전시켰다. 작은 정확함 하나가 큰 오해 하나를 막았다. 그는 내심 짧게 감사했다. 준비의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귀환로에서 전달병이 달려왔다. 먼지와 땀, 짧고 급한 숨. 그는 상급자의 표식을 내밀었다. 동원 대비 예고. 문장은 짧았으나 속뜻은 무거웠다. 즉각 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준비는 단계가 올라섰다. 엘리야다는 그 종이를 접어 허리띠에 넣었다. 6명의 눈이 그를 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두 마디 넓이의 강역을 다시 가리켰다. 줄이 정돈되었다. 귀환한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도성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석양이 방패의 테두리를 붉게 물들였다. 엘리야다는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조용히 완성했다. 나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의 숨을 지키는 자리에 섰다. 그 문장은 그에게 검이 아니라 저울을 쥐어주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야 줄이 선체로 내일을 맞을지 저울은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밤, 변경의 등불이 하나둘 낮아질 때 그는 조원들 곁을 천천히 걸었다. 말 대신 짧은 시선 대신 짧은 손짓. 마지막으로 군막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얌전했고 별은 분명했다. 동원 예고는 이미 그의 어깨에 올랐지만 그는 그 무게를 서두르지 않았다. 무게는 제자리에 놓일 때 덜 무겁다. 그는 방패를 벽에 기대고 손을 씻었다. 물이 손등을 타고 떨어지자 숨이 길어졌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전투는 아직 말의 밖에 있었고 내일의 명령은 아직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줄은 섰다. 그리고 엘리야다의 발은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을 이미 끝냈다. 다음 걸음은 부름이 열릴 때 그때 내딛기로 그는 조용히 마음을 묶었다. 동틀 무렵 성벽을 따라 구리빛이 얇게 번졌다. 짧은 나팔 신호가 3번 강역을 두고 울렸다. 동원, 이번에는 예고가 아니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경은 소리를 정리했다. 장비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줄어들었고 걸음은 한 박자 느려져 질서를 맞췄다. 엘리야다는 조의 앞쪽에 섰다. 6 숨이 그의 등 뒤에서 같은 길이를 만들었다. 그는 방패의 각도를 한 치 내리고 활집의 깃털을 손끝으로 고르게 넘겼다. 강역, 한 단어가 줄을 정리했다. 성문을 나서자 바람이 방향을 바꿔 동쪽 구릉의 흙 냄새를 끌고 왔다. 길은 오래 다듬어진 술의 자국을 따라 낮게 굽어 있었다. 앞선 부대의 발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아 진흙에 새겨진 발등의 선이 선명했다. 전달병이 좌우로 왕복하며 지형의 변화를 알렸다. 왼편 작은 수로 미끄럼 주위. 엘리야다는 손을 들어 발끝을 낮추는 신호를 보냈다. 줄의 표면이 동시에 가라앉았다. 작은 습관이 큰 미끄러짐을 막는다. 첫 번째 보급 지점은 아몬드나무 그늘 아래였다. 물가 죽병이 돌았고 소금에 절인 올리브와 단단한 빵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말은 적었다. 씹는 소리와 물 삼키는 소리 사이사이로 멀리서 다른 부대의 짧은 구령이 바람을 타고 왔다. 엘리야다는 조원들의 눈을 한 번씩 훑었다. 어린 병사의 눈빛은 잔잔했고 노련한 병사의 어깨는 낮게 풀려 있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속도 유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 넓어지자 행군은 2줄로 재편됐다. 선두의 깃발이 바람을 받아 생면을 바르게 세웠다. 가끔 들판 가장자리에서 양떼가 고개를 들었고 목동이 멀리서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아이 몇이 성문 쪽에서 달려와 행군을 바라보다가 어른의 손짓에 다시 마을 쪽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얼굴에 박힌 것은 호기심만이 아니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 그 침묵을 줄이 받아들였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고 무렵 길은 낮은 고개를 넘었다. 그 너머로 골짜기가 입을 열고 있었다. 흙빛이 갑자기 넓어졌고 바람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들판 끝에서 은빛이 번쩍였다. 물줄기였다. 얕지만 길고 물소리는 낮았으나 끊기지 않았다. 보급관이 손짓해 지도를 펼쳤다. 엘리야다는 물길과 그늘,
바람의 흐름, 갈대밭의 밀도를 눈으로 재고 마음에 그려 넣었다. 물, 그늘, 바람, 세 가지가 줄의 숨을 지킨다. 그는 속으로 순서를 복기했다. 도착, 정비, 정렬, 점검, 침묵. 진을 치는 표식이 박혔다. 말뚝이 박히고 천이 걸리고 불씨가 작은 그릇에서 살아났다 꺼졌다. 엘리아다는 불씨가 크지 않게 하라. 손짓했다. 냄새는 멀리 간다. 점심 이후 장비 점검이 반복됐다. 활의 시위는 건조했고 칼집의 솔기는 풀리지 않았다. 방패의 테두리는 흠집 하나 없이 매끈했다. 그는 어린 병색에 물었다. 손, 빈손을 들게 하고 8호흡을 함께 세었다. 손끝에 떨림이 사라지자 그는 방패를 다시 쥐게 했다. 좋다. 그 말은 오래 설명보다 빨리 마음에 닿았다. 해가 기울며 골짜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서늘함을 끌고 왔다. 정찰조가 돌아와 낮게 보고했다. 동북쪽 능선의 먼지, 숫자 미상, 신호는 없음. 상급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경계 강화, 불빛 최소. 말은 짧았으나 모두가 알아들을 만큼 또렷했다. 엘리아다는 조에게 신호 위치를 재배치했다. 깃발 대신 손짓 밤엔 소리가 아니고 낮은 그림자가 길을 만든다. 저녁은 단출했다. 소금기와 기름기, 그리고 물 한 모금. 식사가 끝나자 줄 사이로 낮은 노래가 번졌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모두의 가슴에 익숙한 짧은 시편 선율. 목을 세우지 않고 가슴을 올리지 않는 노래. 낮게 부르면 멀리 간다. 엘리아다는 목소리를 섞었다. 가사는 길지 않았다. 나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소리의 길이가 줄의 길이를 맞췄다. 노래가 그쳤을 때 바람이 그 빈자리를 가만히 메웠다. 밤 점검에서 그는 두 가지만 확인했다. 신호의 질서와 침묵의 질서. 신호는 줄을 움직이고 침묵은 줄을 지킨다. 각 조의 파수 순서가 짧게 전달됐다. 엘리아다의 조는 둘째 순번, 첫 순번이 초소로 걸어가자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잠깐 모았다. 세 가지, 손가락이 하나씩 접혔다. 숨 길게, 귀 멀리, 발 낮게, 더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 만큼만. 흩어지는 발소리가 흙 위로 얇게 퍼졌다. 하늘은 투명했고 별은 낮은 물에 비친 돌처럼 또렷했다. 첫 파수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발에는 흙먼지가 고르게 묻어 있었다. 평탄한 길을 지났다는 증거였다. 이제 엘리아다의 차례. 그는 방패끈을 한 번 더 만지며 줄의 맨 끝으로 걸었다. 밤의 냄새는 낮과 달랐다. 흙이 덜 말랐고 풀에서는 약간의 쓴내가 났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이 한 번. 그는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주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사선. 깃발을 세우지 않았지만 몸들이 알아서 몸의 깃발을 바꾸었다. 방패 윗선이 사선으로, 시선은 낮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마음은 종종 생각을 부르고 생각은 두려움을 부른다. 엘리아다는 그 질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생각을 짧게, 관찰을 길게 유지했다. 관찰이 길어지면 두려움은 자리를 찾는다. 두려움이 자리를 찾으면 줄의 바깥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는 문장을 만들지 않고 소리와 냄새와 움직임만 가슴에 쌓았다. 어디선가 아주 멀리 돌이 돌에 스치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사라졌다. 그 한 번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다. 붙잡지 않는 것도 경계의 일부였다. 파수 교대 직전 상급자의 낮은 발걸음이 옆을 스쳤다. 보고. 엘리아다는 간결히 말했다. 이상 없음, 바람 북서, 습기 약간 증가.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말 하나를 남겼다. 내일 노래가 앞선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순서였다. 엘리아다는 눈을 내렸다. 말의 뜻은 분명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선두는 칼끝이 아니라 마음의 박자라는 것. 그는 짧게 대답했다. 명. 교대를 마치고 돌아와 그는 조원들이 누운 자리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몇몇은 이미 얕은 잠에 들었고 몇몇은 손으로 끈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어린 병사의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당겨 어깨를 덮어주고 노련한 병사의 발목 각도를 발끝으로 툭 맞춰주었다.
별빛이 천 위에 얇게 번졌다. 그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고 마음속으로 단 한 줄을 말했다. 주를 잃지 않게 하소서. 새벽이 오기 전 골짜기는 숨을 죽였다. 물소리는 여전히 흘렀지만 더 낮아진 듯했다. 먼 능선 위로 아주 얇은 먼지줄기가 다시 세워졌다가 곧 사라졌다.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도 질서였다. 말은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은 때로 대답을 불러낸다. 지금은 대답을 원하지 않는 밤이었다. 첫 빛이 골짜기 가장자리에 얇은 칼날처럼 걸렸다. 엘리야다는 일어나 앉아 조용히 가죽끈을 조였다. 방패를 들어 올리며 어제와 같은 무게를 확인했다. 같은 무게, 그러나 오늘은 자리가 다를 것이다. 그는 조원들을 깨우지 않았다. 각자의 숨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며 눈을 뜨는 것을 기다렸다. 눈이 먼저 깨면 마음은 덜 요란하다. 하나둘 몸이 일어나자 그는 낮게 말했다. 물, 그리고 침묵, 출정 전 마지막 점검, 신호, 정렬, 노래, 전개. 순서가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졌다. 상급자의 손이 멀리서 들어 올려졌다가 내려왔다. 준비의 손짓이었다. 엘리야다는 조의 맨 앞에 서서 방패를 살짝 기울여 햇빛의 반사를 줄였다. 오른편 바람이 갈대를 낮게 쓰다듬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섯 숨이 제자리에서 길어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분명했다. 그리고 골짜기 쪽에서 매우 낮고 단정한 선율이 일었다. 어젯밤의 그 짧은 구절, 그러나 오늘은 더 단호했다. 칼집은 아직 닫혀 있었다. 발은 아직 고정되어 있었다. 노래가 먼저 갔다. 엘리야다는 가슴 속에서 그 박자를 맞췄다. 심장이 서두르지 않았다. 발도 서두르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더 방향을 바꾸며 먼 곳에 먼지를 얇게 띄웠다. 누군가의 손이 들렸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아직 아니다. 맞다. 아직 아니다. 오늘의 첫걸음이 골짜기 바닥으로 내려서기 직전 줄은 완전히 정렬되어 있었다. 숨은 길었고 눈은 낮았다. 말은 없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멈췄다. 물의 낮은 소리, 바람의 사선, 방패의 둔한 빛, 그리고 가슴 속에서 노래가 만드는 길만이 앞으로를 가리켰다. 다음은 오직 다음 장의 몫이었다. 첫 음은 낮았다. 골짜기의 공기가 그 음을 받치자 선율은 물결처럼 퍼져 방패의 둔한 빛을 가만히 흔들었다. 구령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노래가 먼저 간다. 엘리야다는 방패 윗선을 사선으로 기울였다. 바람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얇고 길게 흘렀다. 그는 한 박자 뒤에 왼발을 반치 낮추고 등 뒤 여섯 숨의 길이를 귀로 재었다. 길었다. 좋았다. 골짜기 바닥은 예상보다 좁았다. 가운데로 가늘게 물이 흐르고 갈대가 잔등처럼 솟은 곳곳이 시야를 끊었다. 선두의 노래는 구절을 바꾸지 않았다. 짧은 선율을 반복했고 반복은 두려움의 가슴털을 빗질하듯 줄을 정돈했다. 엘리야다는 옆조의 방패선과 자신의 조 방패선 사이에 생기는 미세한 틈을 살폈다. 햇빛이 그 틈에 들지 않게 방패를 한치 기울였다. 틈은 사라졌다. 먼지, 동북능선의 어제의 그림자가 오늘은 몸을 얻었다. 낮고 길게 내려온 행렬의 모서리가 갈대의 그림자 뒤에서 번쩍였다. 누군가의 창끝이 햇빛을 잘못 받아 눈을 찔렀다. 바로 그때 노래가 한 박자 길어졌다. 선율의 꼬리가 더 오래 매달렸다. 서두르지 마라. 말하지 않고 말하는 신호. 엘리야다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넓게 보지만 낮게 보지 못한다. 그는 낮은 것을 택했다. 첫 충돌은 의식하던 곳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일어났다. 갈대더미가 흔들리며 부서진 줄기의 냄새가 한꺼번에 솟았다. 소리보다 냄새가 먼저였다. 엘리야다는 왼쪽 팔꿈치를 반마디 안으로 접어 방패의 곡면을 넓혔다. 간격. 입술 안쪽으로만 형성된 소리가 등줄기 아래까지 이어졌다. 그의 오른편 노련한 병사가 방패 윗선을 톡 올려 적의 창끝을 벗겼다. 창이 방패 위에서 미끄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반보 물러섰다. 물러섬은 흔들림이 아니었다. 유지였다.
유지가 되면 다음이 있다. 갈대 너머에서 두 번째 그림자가 솟았다. 짧은 칼. 가까웠다. 엘리아다는 방패 가장자리로 상대의 손목을 쳐서 궤도를 꺾었다. 상대가 옆으로 흐르자 뒤쪽 젊은 병사가 몸을 반치 돌려 빈 공간을 메웠다. 빈 곳은 늘 위험했다. 그러나 그 빈 곳이 신속하게 사람으로 채워지는 순간 위험은 길을 잃었다. 엘리아다는 숨을 들이쉬고 들숨의 길이를 노래의 길이에 맞췄다. 가슴이 요동치지 않았다. 물가를 따라 작은 미끄럼이 생겼다. 앞줄에 한 병사가 발목을 비껴 디뎠다. 엘리아다는 즉시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 그 틈에 방패를 박았다. 둔탁한 진동이 팔뼈를 타고 올라왔다. 그의 뒤 어린 병사의 호흡이 잠깐 빨라졌다. 엘리아다는 보지 않고 말했다. 숨, 한 단어, 소년의 숨이 두 박자 후에 길어졌다. 노래, 호흡, 걸음, 세 개가 맞아 들어가자 땅이 덜 미끄러웠다. 적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각이 날카로웠다. 그들은 길게 늘어서 싸우지 않았고 그늘의 가장자리에서 사선으로 찔렀다. 사선은 방패의 둥근 면을 싫어한다. 둥근 면은 각을 흘려보낸다. 엘리아다는 조의 선두를 살짝 뒤로 빼고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을 반마디 좁혔다. 두께가 생겼다. 두께는 목숨을 만든다. 좌각, 낮춤. 그의 손이 공기에서 아주 작은 원을 그렸다. 줄이 동시에 낮아졌다. 바로 그때 들어온 찌르기가 허공을 베고 지나갔다. 짧은 틈. 그는 화살 한 발을 선택했다. 오래 눌러둔 땀이 마른 깃털이 손가락에 가볍게 붙었다. 바람! 오른쪽에서 왼쪽 반치 더. 노래의 마지막 음절이 떨어지는 지점에 맞춰 화살을 뉘었다. 놓았다. 화살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무결을 뚫던 연습과 달리 오늘은 비어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 갈대 너머에서 짧은 신음. 그는 바로 시위를 내렸다. 한 발이면 충분했다. 많이 쏘는 순간 줄은 자기 노래를 잃는다. 왼편 끝에서 신호가 떨렸다. 깃발이 바람에 뒤집힐 뻔했다. 엘리아다는 머리를 들어 노래의 길이를 다시 셌다. 하나, 둘, 셋에서 후퇴. 그는 손바닥을 아래로 긁듯 내렸다. 줄은 반보, 다시 반보 물러서며 새 물러섬의 선을 만들었다. 저기 빈 공간으로 들어오려다가 물의 얕은 호미발을 잡아 끌렸다. 그 순간 오른편에 노련한 병사가 낮게 돌진해 방패의 측면으로 상대의 가슴을 밀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 밀지 않고 채워넘기는 밀어냄. 한낮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얇아졌고 여른 사람들의 경합골 사이를 들쑤셨다. 땀이 방패끈을 타고 흐르며 손바닥을 미끄럽게 했다. 엘리아다는 가죽의 결을 바깥으로 돌려 미끄럼을 안쪽으로 숨겼다. 등 뒤 소년의 호흡이 다시 조금 빨라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손표. 소년이 잠깐 빈손으로 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한 박자 두 박자 방패가 다시 손을 만났다. 다시 자리를 찾았다. 충돌은 길어지지 않았다. 적은 오래 걸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선의 찌르기와 짧은 후퇴, 다시 측면의 돌출, 그 리듬이 읽히자 엘리아다는 줄의 가장자리를 반치 더 단단히 묶었다. 가장자리의 사람들에게는 지연다파를 맡겼다. 몸을 한 발 늦게 빼되 방패의 어깨를 두텁게 해 상대의 걸음을 무디게 한다. 중앙은 그 사이 호흡을 되찾았다. 노래는 끊기지 않았다. 짧은 선율이 낮게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뒤꿈치를 내리고 내려올 때는 발볼을 눌렀다. 노래가 발을 가르쳤다. 전고 직전 먼 능선에서 일순 소요가 일었다. 깃발이 두 번 흔들리고 나팔이 반마디 높아졌다. 엘리아다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의 신호가 아니다. 그의 팔이 짧게 왼쪽을 가리켰다. 줄이 물가를 따라 사선으로 이동했다. 물빛이 방패에 얇게 흩어졌다. 그 순간 적의 한 무리가 갈대 더미를 밀치며 정면으로 나왔다. 가까웠다. 칼 끝에 쇳물이 보였다. 엘리아다는 방패를 반치 내려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발을 오른쪽으로 틀어 어깨를 비켰다. 칼이 그의 옆으로 스치며 공기를 찢었다. 그는 방패의 테두리로 상대의 갈비를 눌러 길을 꺾었다.
뒤에 병사가 그 빈 곳을 짧게 채워 상대를 옆으로 밀어냈다. 움푹한 땅에 발목이 박히는 소리, 줄은 넘어지지 않았다. 짧은 고요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본다. 그 틈에 그는 단 한 번 화살을 더 보냈다. 이번에는 바람이 약간 바뀌었다. 위로 올리지 않고 낮게. 화살은 갈대와 갈대 사이 작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갔다. 무너지는 소리도 없이 단지 소리가 사라졌다. 노래가 다시 한 박자 길어졌다. 유지. 바람이 서쪽으로 눕자 적의 그림자가 얇아졌다. 그들은 갑자기 길게 늘어서지 못했다. 그늘이 이동했고 그늘이 줄어들면 각은 숨을 곳을 잃는다. 엘리아다는 그때 줄을 반보 전진시켜 물길과 그늘 사이 새로운 선을 만들었다. 더 가지 않았다. 더 가면 선이 얇아진다. 얇아지면 반드시 찢어진다. 멈춤은 비겁이 아니었다. 멈춤은 두께였다. 열이 가장 높은 시각, 전장은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었다. 단지 다음 충돌까지의 숨이었다. 엘리아다는 물가에 무릎을 붙였다. 손바닥으로 물을 적시고 방패끈에 문질렀다. 소금이 녹으며 달라붙던 감각이 가벼워졌다. 그는 등 뒤에 6 숨을 셌다. 5, 6. 길었다, 좋았다. 그리고 멀리서 짧은 신호 뒤로. 그는 방패를 들어 조의 왼쪽을 끌어당겼다. 줄은 수축하며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추격하지 않는다. 추격은 줄을 흩고 흩어진 줄은 긴 노래를 읽는다. 퇴각선은 훈련장에서 수십 번 그었던 그 선 그대로였다. 갈대의 패턴, 물의 속도,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이 기억과 겹쳐졌다. 뒤를 맡은 자가 바뀔 때마다 엘리아다는 반박자 늦게나마 시간을 샀다. 시간은 얇았고 얇은 시간은 사람의 어깨에서만 두꺼워졌다. 그는 어깨를 내주고 발을 빼고 다시 줄 속으로 사라졌다. 유지. 그 3글자가 발 뒤꿈치에 새겨지는 듯했다. 성박 외곽의 첫 표식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팔이 2번 길게 울렸다. 종결. 전장은 뒤로 멀어졌고 땀과 물과 흙의 냄새가 섞여 하나의 무색한 공기를 만들었다. 엘리아다는 방패를 낮추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그는 옆을 보았다. 어린 병사의 눈이 아직 젖어 있었다. 살아서 젖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로 돌아오자 첫째 절차는 점검이었다. 칼집의 솔기, 시위의 장력, 방패의 테두리. 흠집은 있었으나 균열은 없었다. 균열이 없는 줄은 내일도 선다. 기록관의 손이 종이 위를 달렸다. 숫자들이 오늘을 묻고 빈칸이 내일을 남겼다. 엘리아다는 숫자를 보지 않았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숨을 보아야 했다. 6숨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옆조에서 둘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방패가 벽에 기대어 주인의 손을 기다리지 않았다. 저녁 불이 낮게 타올랐다. 국이 돌고 빵이 나뉘었다. 말은 적었다. 누구도 이야기의 중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중심은 오늘 골짜기에 두고 왔다. 노련한 병사가 엘리아다의 반대편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잘했나? 엘리아다는 고개를 저었다. 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승리라는 단어는 들지 않았다. 승리라는 말은 때로 줄을 느슨하게 만든다. 오늘 필요한 말은 유지였다. 밤 점검이 끝난 뒤 그는 혼자 벽 가까이에 섰다. 방패의 흠집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더듬었다. 각 흠집의 모양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방향이 달랐다. 그는 그 차이를 외웠다. 오우는 일은 슬픔을 오래 붙드는 방식이 아니었다. 다음에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한 기억의 방식이었다. 멀리서 낮은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다. 낮고 더 낮게. 오늘 아침보다 더 낮게. 낮은 음은 깊이 들어가 오래 머문다. 엘리아다는 그 노래를 따라 속으로 한 줄만 반복했다. 나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별은 그 자리에 있었다. 대신 그는 발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발가락 사이에 얇게 끼어 있었다. 물을 조금 부어 털어내자 흙은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흙의 감각은 남았다.
오늘의 땅이 몸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였다. 그 감각을 지우지 않기로 그는 조용히 마음을 묶었다. 불빛이 하나둘 낮아지고 군막의 천이바람에 살짝 떨릴 때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골짜기의 노래는 아직 귀 안쪽에서 희미하게 울렸고 방패의 흠집은 말없이 내일의 질서를 요구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자리는 빈 의자처럼 남았다. 아무도 그 의자를 치우지 않았다. 치우지 않음이 그들에게 허락된 자리였다. 그리고 엘리야다는 숨을 길게, 아주 길게 들이쉬었다. 유지.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가슴에 눌러 앉았다. 내일의 말은 아직 아니다. 내일은 아직 봉인되어 있었다. 지금은 오직 침묵의 질서가 변경을 지키고 있었다. 나팔이 2번 길게 울리고도 변경의 공기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골짜기에서 돌아온 발은 여전히 땅의 리듬을 밟고 있었고 방패 끈에는 말라붙은 소금기가 거친 결로 남아있었다. 엘리야다는 줄을 풀어 세우지 않았다. 흩어짐은 무너짐의 친척이었다. 그는 정렬완을 낮게 외치고 마지막 병사가 위치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6 숨이 모두 자리를 찾자 비로소 방패가 벽을 만졌다. 금속이 돌에 닿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첫 절차는 치료였다. 군의 준 이션가 풀잎 냄새 섞인 약향을 퍼뜨리며 걸어왔다. 긁힌 자리에 꿀과 기름이 섞인 연고가 발라지고 깊지 않은 베임엔 깨끗이 든 물이 부었다. 어린 병사의 손등엔 얇은 칼자국이 가로질러 있었다. 엘리야다는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8 호흡.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길어질수록 통증은 모서리를 잃었다. 노련한 병사는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말 대신 엄지로 2번 바닥을 톡 쳤다. 괜찮다는 뜻의 오래된 신호였다. 그 다음은 점검이었다. 방패의 테두리, 흠집은 많았지만 균열은 없었다. 활의 시위, 장력이 약간 풀려 다시 매듭을 옮겼다. 창의 끝, 미세하게 벌어진 홈을 숫돌에 잠깐 눌러 다듬었다. 장비를 돌보는 일은 상처를 봉합하는 일과 닮아 있었다. 보이지 않는 틈을 미리 메우는 일이었다. 엘리야다는 조원들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손에 베인 습관이 오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자 기록관이 나타났다. 거칠지 않게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고. 엘리야다는 숫자 대신 선으로 대답했다. 물길을 따라 첫 선, 유지. 사면 바람이 바뀌자 반보 후퇴, 유지. 갈대가 열릴 때 두께를 늘리고 사선으로 전개, 유지. 기록관의 펜촉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다 곧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마지막 줄에 짧게 덧썼다. 귀환, 완. 단어들은 절약되었지만 그 절약이 곧 명예였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 추도, 주의도가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머물던 자리 앞에 방패가 조용히 기대어졌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빈 자리 자체가 이름이었다. 곁에 선 이들이 빵을 반으로 나누어 그들의 몫을 그 자리에 잠깐 올려두고 다시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갔다. 씹는 소리가 길지 않았다. 누는 소리보다 길었다. 엘리야다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다. 심장이 있는 곳에 손을 얹는 일, 그것은 말보다 오래 남는 서약의 몸짓이었다. 밤이 깊자 상급자가 조용히 불렀다. 사관에게 보고. 돌계단을 내려가며 엘리야다는 낮의 장면들을 문장으로 정리했다. 문장은 흩어진 기억을 모으는 끈이었다. 사관의 막사는 등잔 하나가 벽에 얇은 금빛을 걸어두고 있었다. 사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해라. 엘리야다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 순서부터 말했다. 정렬, 노래, 전개, 유지, 후퇴, 유지, 귀환. 사관이 짧게 웃음을 흘렸다. 숫자가 아니라 숨으로 말했군. 잠깐의 침묵 끝에 사관은 말했다. 내일 왕에게 외곽 보고가 있다. 너도 함께 간다. 말의 끝이 가볍지 않았다. 그 밤 엘리야다는 잠들지 않았다. 등 위에 천을 얹고 눕는 대신 하늘을 바닥처럼 깔고 앉았다. 손가락으로 방패의 흠집을 더듬었다.
각 흠집은 한 번의 선택이었다. 물러섬을 택한 자리, 버팀을 택한 자리, 기다림을 택한 자리. 흠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도였다. 그는 그 지도를 가슴에 접었다. 아침에 나팔이 짧게 울렸다. 예루살렘 안쪽으로 길이 열렸다. 도시의 돌은 밤새 식은 듯 푸른빛을 띄었고 사람들의 발은 그 위에서 얇은 소리를 냈다. 엘리야다는 상급자와 함께 성 안쪽의 넓은 뜰로 들어섰다. 레위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규례를 확인하고 있었고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정리했다. 그 사이로 왕의 휘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왕의 얼굴에는 과장된 감정이 없었다. 듣겠다는 표정 하나만이 있었다. 사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골짜기 방면, 외곽 방어, 유지, 병력 손실, 기록대로, 보급선, 무결. 왕은 눈길을 옮겨 엘리야다를 보았다. 네가 소조를 지휘했다지. 엘리야다는 고개를 숙였다. 예, 왕은 묻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길게 가라. 그 말은 포상보다 무거웠다. 길게 가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그는 그 무게를 어깨에 걸었다. 칼이 아니라 저울처럼. 돌아오는 길, 시장의 소음이 다시 도시의 숨을 만들었다. 엘리야다는 잠깐 군막을 벗어나 성벽 위로 올랐다. 아래로 보이는 골목의 빵 냄새, 구리 장인의 망치 소리, 아이들이 부르는 짧은 노래, 이 모든 것이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전장은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았다. 이 소리들을 계속 듣기 위해 존재했다. 그는 손을 난간에 올리고 바람의 결을 한 번 더 읽었다. 오늘의 바람은 어제와 달랐다. 그러나 질서는 같았다. 그날 오후 변경에선 재편이 있었다. 빈자리들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중심으로 줄이 다시 엮였다. 엘리야다는 조원들에게 세 문장을 시켰다. 하나, 오늘의 작은 정확함. 둘, 내일을 위해 버릴 습관. 셋, 함께 가기 위한 한 동작.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방패를 올릴 때 어깨를 먼저 두지 않겠다. 후토에에서 발뒤꿈치를 먼저 들지 않겠다. 신호가 들리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말이 적을수록 줄은 굵어졌다. 해질녘 서약의 시간이 왔다. 군막 앞 작은 마당에 원을 이루고 섰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맹세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방패 위에 얹는 오래된 방식으로 숨을 맞추었다. 엘리야다는 마지막에 손을 내렸다. 우리는 이름이 아니다. 줄이다. 짧은 문장이 땅으로 스며들었다. 별이 하나둘 켜졌다. 밤, 엘리야다는 군막의 등불을 낮추고 혼자 앉았다. 오늘 받은 말, 길게 가라가 가슴 안쪽에서 무게를 바꾸었다. 길게 간다는 것은 천천히 가는 일만이 아니었다. 길을 놓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방패를 꺼냈다. 흠집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나는 내일도 유지를 택하겠다. 택하는 일은 하루에 한 번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매일 필요했다. 멀리서 낮은 선율이 들렸다. 짧고 간결한, 그러나 어제의 그것과 닮은 시편의 박자. 엘리야다는 눈을 감았다. 노래는 전장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느긋하게 만들었다. 바람이 천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눕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군막 밖 어둠을 잠깐 바라보았다. 어둠은 두려움의 색이 아니었다. 준비의 색이었다.